현재 우리 농촌은 FTA 등 시장 개방의 물결 속에서 값싼 외국 농산물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구제역 발생을 비롯한 돌발 재해들은 우리 농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데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풀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한 지금 규모가 작고 집약적 농업을 하는 우리 농촌의 특성을 살려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등의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찾았다. 건강한 땅에서 자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세계 속 다양한 농식품과 견줄 수 있는 높은 품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농업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FTA 얼마 전에 이제 비준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농가들이 이런 개방화의 물결이 이제는 완전히 밀려 들어왔구나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수진을 쳐야 되겠다. 우리 농업에 이런 새로운 경쟁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다들 위기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농업을 무조건 위기라고 보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이 더 위기일 수 있겠다 하는 인식도 있으면서 뭔가 새롭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에는 모자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지위는 선비보다 못하고 돈 버는 것은 상인보다 못하며 힘들기는 수공업보다 못하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없애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내용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책인데요.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는 후농, 농사일이 수월한 편농, 직업적으로 가치 있는 상농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20만 농가가 지금 있거든요. 그중에 그 1헥타 전후에 그 농가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그 육성 정책, 배려 정책이 사실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한민국 농업에 정말 실질적인 농업 리더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작지만 강한 농업, 강선농 프로젝트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10만 경영체를 정말 강선농의 리더로 만들어 보자. 더불어서 한 30만, 40만도 같이 이런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면 대한민국 농업 경영체의 상당 부분이 이런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경영체가 될 것이고요. 함께 성장하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강수농 프로젝트의 기본 이념이 되는 셈인데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슬로우 푸드와 로컬 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과거를 보면요. 다 유기농업이었어요. 왜냐? 농약도 없었고 화학비료도 없었죠. 그러다가 농약이 쓰여지게 되고 화학비료가 쓰여지게 되면서 생산성은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토양이 오염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먹거리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불안을 느낀 거죠. 그 결과 앞으로는 우리의 농업의 미래는 농약을 덜 쓰고 더 나아가서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우리 농업의 미래다. 어떨까요? 우리의 오래된 과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소비를 위한 로컬 푸드, 슬로우 푸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육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슬로우 푸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로컬 푸드는 나라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음식과 식생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농산물 장거리 이동이 필요치 않아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는 착한 소비 운동입니다. 슬로우 푸드나 로컬 푸드도 같은 컨셉인 거죠. 과거에는 다 슬로우 푸드였고 로컬 푸드였죠. 대한민국의 먹거리는요. 발효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슬로우 푸드의 대명사일 수가 있는 거죠. 김치든 젓갈이든 고추장, 간장, 된장 모든 것이 다 슬로우 푸드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먹거리의 매력을 이런 전 세계 트렌드 속에서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 농업에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가장 전통적인 슬로우 푸드를 세계 시장에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런 개방의 흐름 속에서 가격은 물론 어렵고 품질 경쟁력도 계속 지속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새로운 제3의 경쟁력을 찾아내야 된다. 이 제3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농산물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들어간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농산물에 예술과 결합시켜서 정말 그 에그리 아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경쟁이 될 거고요. 또 농산물과 농촌 관광을 연결시킨 이런 먹는 것과 노는 것을 연결시킨 것도 새로운 경쟁이 될 거고요. 이런 올리완, 차별화된 우리 농업 경쟁력을 만들어 보자. 이게 앞으로 우리 그 농산물의 경쟁력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찾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안전 안심을 뛰어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농산물 생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3의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구 선생님이 얘기한 내가 원하는 나라,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대한민국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요,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마찬가지로요, 대한민국 농업이 이런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농업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먹거리를 생산하는 가장 아름다운 농업 국가가 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큰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흐름은 안전한 먹거리, 또 안심하고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건데, 그걸 뛰어넘는 게 이제 신뢰죠. 신뢰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만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거죠. 왜냐? 아무리 생산자는 안전, 안심 얘기하고 또 소비자도 안전, 안심 얘기하지만 이게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할 것은 안전, 안심을 뛰어넘는 신뢰받는 먹거리를 우리 농업 쪽에서 한번 구현해 보자. 이게 농업에서 구현이 된다 그러면 이게 식품 산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타 분야까지도 아마 신뢰라는 것이 쭉 번질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들면서요. 끝으로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농업이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농업이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농업을 하겠다, 또 농부의 아내가 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부모들이 야 잘했다 하고 박수 칠 수 있을까? 그런 농업이 되었을 때 이것도 신뢰받은 농업이 아닌가 싶고요. 또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란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멋지게 너의 꿈은 뭐니 했을 때 나는 멋진 농부가 되는 게 내 꿈입니다. 이런 그 농업이 되었을 때 이 농업이라는 산업이 정말 매력적인 산업이 되고 또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꿈을 꾸고 있는 게 저의 꿈입니다.